네,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결승전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매치를 만나볼 텐데, 첫 번째 매치에서 하나생명 e스포츠, 어떻게 보면 T1이 하나생명 e스포츠를 파해하는 파해법을 제대로 갖고 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디르, 그러니까 캐드 선수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우디르를 넘기고 이제 징크스를 선픽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심지어 이제 탑 쪽에서 뭔가를 이렇게 변화를 꾀하고 있었는데 T1이 바텀에서 카이사란 카드를 오랜만에 또 꺼내 들었고요. 그리고 탑 쪽에서 카메를 먼저 가져가면서 상대가 칼로 맞붙는 이런 플레이들이 굉장히 인상 깊은 첫 경기였네요. 그렇죠. 뭐 바텀에서 그동안에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보여왔던 기존 공식은 아닙니다만은 역시 탑을 무너뜨린 것, 이것이 승리의 주요 요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로밍 플레이가 됐다라는 게 분명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포터를 먼저 보였을 때 바텀 쪽에서는 그 서포터를 카운터 칠 수 있는 상성이 되게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픽 단계에서 이러한 순서도 조금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영상 칭찬을 좀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저희도 뿌듯하고, 우리 함께하는 PD들도 한 시즌 고생했는데 또 결승전도 저희도 마지막이잖아요. 굉장히 훈훈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시도한 선수들을 화면으로 모신 것도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어색하다고. 아니, 선수들을 왜 모니터에 가둬놨어? 막 말씀을 하시는데, 뭐 되게 참신하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공통된 의견은, 그리고 저의 마음은 빨리 코로나가 잡혀서 경기장에서 선수들과 팬들과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뭐야? 뭐 이렇게 꺼내줘 제발. 선수들이 저 안에 있다고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헤카림과 쓰레쉬가 밴이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생명은 블루 쪽에서 뭔가 조합을 완성시키고 싶은 게 확실히 있나 봐요. 다시 한번 블루 진영. 이렇게 되면 전판에 이제 레넥톤을 밴하고 징크스 선픽 쪽으로 갔는데, 왠지 이번 판은 우디르 선픽 각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나도 뭐 단식해가지고 서포터로 간다고 치면은 거의 서폿이 3벤 쪽이고요. 우디를 먼저 가져왔죠. 볼리베어를 할 건 아니지만 볼리베어를 너네가 썼었지 이러면서 약간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T1. 카이사 선픽. 이게 좀 의외예요. 사실 플레이오프 들어오면서 카이사 누가 해? 약간 밴도 안 되고 픽도 안 되고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버서커는 굉장히 중하게 쓰는데요. 그렇죠. 뭔가 원딜을 선픽하는 데 있어서 카이사가 최고다, 약간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생명이 징크스를 전판에 이제 첫 픽했었는데, 잠깐만요. 피오라 리오도 다시 한번 리스. 이게 리스죠. 그렇죠. 그 한 경기 부러졌다고 해서 리스가 꺾이느냐? 아니었습니다.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겠다. 부러질지언정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T1이 카이사를 빠르게 가져가는 이유도 이런 거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카이사 같은 게 서포터가 어떤 챔피언이 와도 가리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피오라가 빨리 나오면 왠지 탑을 빠르게 뽑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3이라가 다시 등장을 했는데, 카이사 상대로 3이라, 징크스 상대로 3이라 이렇게 많이 쓰였었거든요, 최근에는. 3이라도 뭐 카이사 상대로 나쁘지 않은 또 상성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바텀 쪽 서포터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모글리의 도발인가요? 볼리베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쵸? 릴리아를 골라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모글리,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릴리아가 붙들어 갈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정글로 보이고요. 아마 피오라 상대로 볼베 탑을 할 것으로 보이죠. 자, 로치 선수가 볼리베어로 또 플레이를 3번이나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올라갑니다. 궁금하네요. 그래서 정말 변수 없이 볼리베어가 탑을 가서 피오라를 상대를 할지, 아니면은 릴리아가 미드 쪽으로 가서 연구가 한참 됐거든요. 그래서 미드 릴리아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거는 탑 볼베가 맞겠죠. 로치의 볼베가 3번이나 있었으니까. 그런데 연구가 있기 때문에 혹시 T1이 또 혹시 요 정도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드 쪽에서 일단 챔피언들을 배내주고 있는 모습이 코르키. 그러면서 견제력이 조금 더 강한 챔피언이 나온다면은 그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리스크가 잘 쓰는 챔피언들을 위주로 잘 배내주고 있네요. 알리스타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해집니다. 3이라 입장에서 알리스타가 굉장히 까다로운 픽인데, 일단 풀어놨고요. 이렇게 되면 T1
알리스타 가져가죠. 맞습니다. 안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사미라에게서 알리스타를 빼앗아 오는 효과도 있습니다. 렐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어떤 걸로 맞춰야 될지 고민일 것 같은데 그라가스 서포터가 있기는 하거든요. 하나생명도. 라칸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3이라랑 또 맞는 부분들도 있어서 라칸 네.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우디르 라칸 콤보가 좋다는 것도 강조해 주셨었고 미드는 역시 무난한 선픽 신드라 가져갔고요. 라칸이 오, 오늘 레오나. 강하게 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알리스타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CC기를 보강해서 확실하게 걸 수 있을 때 걸겠다. 하나생명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미드 카드. 오 아지르. 아지르 미르의 아지르 한 번 더. 가능성이 있죠. CC기를 하나라도 더 보강하면 3이라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들도 있고 어찌됐건 피오라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빅토르 어떻게 보면 만약에 후반 가면 우리도 보험 하나 들자. 네. 하나생명만 보험사냐? 그쵸. 우리도 보험 들 수 있어. 약간 이런 안전하게 느낌도 있고요. 가야죠. 그래서 빅토르가 등장했습니다. 확실히 인상 깊은 것은 피오라가 나왔기 때문에 탑 쪽을 많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볼리베어도 분명히 초반에 라인전에 강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피오라 상대로 내가 확실히 버틸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T1의 아래쪽 라인이 얼마만큼 활발하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 현재 라인업이네요. 자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생명과 T1과의 경기가 있기 전까지 헤카림과 우디르 뭐 양자구도 여기서 하나 빠지면 그레이브즈 뭐 이런 정도의 정글 챔프 폭들이 굉장히 굳어지고 있었는데 릴리아가 다시 오랜만에 등장을 해서 모글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모글리 선수 릴리아가 4승 0패인데 네. 이제 플레이메이킹에 강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자신 있게 꺼내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 볼리베어한테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전판에 칼 챔피언으로 상대했던 로치였는데 이번 판 역시도 전 자신감 있게 뽑아놨던 것으로 보아 네. 볼리베어가 좀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피오라 대 볼리베어. 피오라 대 볼리베어에서 그냥 둘 다 공격적으로 갔을 때는 어느 쪽이 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피오라가 아무래도 초반 단계에는 조금 사리면서 가다가 코어 하나 뽑는 시점부터는 볼리베어를 압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서 로치가 무언가를 하겠죠. 자 과연 그 중간 단계에서 사고 아닌 사고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게임스코어 1대0 T1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늘 결승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옵저버가 사슴 엉덩이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자, 우리은행과 함께하는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결승전 두 번째 세트. 파란색 블루 진영이 하나생명 e스포츠의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T1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이번 판 역시도 정글이 가장 중요하겠죠. 캐드 선수가 전판에 우디르를 내주고 모글리 선수 우디르한테 굉장히 혼을 많이 났거든요. 이번 판은 다시 한번 블루 1픽으로 가져온 만큼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텀 쪽에서 플레이하다 보면은 저런 식으로 중간 부시에 시야 장악을 많이 해놓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게 상대방이 어디 출발하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설치해 놓는 것도 있고요. 네. 라인전 단계에서 부시 플레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야를 밝혀놓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이 또 스프링 시즌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참 우리 그동안 함께했던 선수들의 모습도 스쳐 지나가고요. 그리고 함께 고생한 우리 스태프들의 노력들도 주반응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엄청난 쓰지않는 데이터까지 엄청나게 수집을 해준 우리 작가님들. 네. 오프닝 대본도 재미없이 써주시는 우리 작가님들. 그리고 한순간도 우리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반영해주는 우리 옵저버들. 그렇죠. 네. 자 골드 한번 보여주세요. 골드 하나 둘 셋. 이야. 반응 속도. 이건 하나 하기도 전에 이미 네. 나왔는데요. 나에서 나왔어요. 언제나 이런 칼 같은 반응 속도가 나오려면 저희 중계 그리고 팬들이 원하시는 모습에 항상 집중을 하고 있는. 아니 그 1레벨부터 그래서 굉장히 과감하게 들어갔죠. 전이 이걸 못 살려요. 버블 버서커. T1 아니 이게 바텀에서 이렇게 이 두 매치업은요 사실 바텀 쪽에서는 킬이 안 나오는 매치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 초반에 좀 지루할 줄 알고 제가 네. 좀 농담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나서 다시 보여주세요. 네. 초반에 버서커가 이게 CS 먹을 때 견제를 좀 해놨었네요. 네.
그리고 또 레오나가 이 스킬을 찍었기 때문에 상대 카이사의 진을 막기도 어려웠고요. 뭐 만약에 Q를 찍었다 한들 정화를 들고 있는 버서커라서 야 1레벨의 알리가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약한 거를 약하지 않아 보여줬습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야 제대로 이게 뚫린 게 뭐냐면은 지금 카이사가 롱소드 2개를 사왔고요. 이러면은 볼리비아 입장에서는 CS를 조금 손해 보더라도 피오라한테 킬만 안 주면은 이거 아래에서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네. 리스가 조금 급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글 동선상으로도 볼리베어가 릴리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리스 선수 입장에서도 딜교 한번 잘못 들어가던 굉장할 수 있어요. 이게 도란 방패다 보니까 킬이 또 초반에 빨리 나오진 않을 거예요. 검에 비해. 그래서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리스 선수의 상황이고 바텀 쪽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킬각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윗바이게 싸움. 또다시 캐드 쪽으로 너무 체력이 들어오고. 많이 달고 있거든요. 자 전멸. 자 이어서 솔방울 터트리면서 살아서는 갑니다만은 네. 약간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교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가 지금 T1 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우디를 전멸을 빠졌거든요. 네. 게다가 체력을 많이 깎아놨기 때문에 바위게 싸움은 분명히 피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캐드 선수 입장에서 본인 미드가 신드라기 때문에 빅토르에 비해서 교전이 세다라는 생각에 무난하게 아랫바이게를 챙기기보다 윗바이게에서 싸우자 하고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선상에 손해가 났고 쫓겨났기 때문에 이런 식의 카정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모글리 선수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캐리도 최대한 손해보지 않으려고 로블리의 정글 쪽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서로 맞습니다. 바꿔먹는 것 자체가 이미 손해인 게, 그러니까 우디르는 정글 속도가 빠른 게 장점이고 만약에 여기서 다이브까지 연결되면 좀 다들 보죠? 치명적이거든요. 이게 모글리가 체력이 좀 로치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빠졌고요. 와 용수 빠졌고 이거 핑퐁이 됩니까 핑퐁이? 분위기인데요. 깔끔하게 잡고 빠지는데 성공하고 있는 T1. 이건 서로 간에 심리 싸움이 있었습니다. 볼리비아가 전멸까지 쓰면서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응수가 조금 빨리 나갔죠. 그렇죠. 미드에서라도 어떻게 여기서 해볼 뭔가 생각.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스크 선수 입장에서 좀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텀에서 솔로킬 나왔고 탑에서 다이브 당했고 나라도 좀 주도권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네. 미르 선수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스킬을 꽤 잘 피했습니다. 거기다 피해놓고 결국 마나가 떨어지는 상황에선 또 서로 집을 가면 되다 버리니까 미르 선수 이거 초반에 그냥 CS 100개까지 먹는다는 생각으로 버텨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모글리가 오늘 라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그렇죠. 마치 캐드와의 그 방식이 바뀐 듯한 뒤쪽으로 이것도 이 스킬을 피했는데 네, 접근하에 쓰면서 같이 밀어줘야죠. 지금 미르 선수가 부패 물약을 다 사용한 상태다 보니까 집이 좀 가고 싶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갱을 찌르면서 좀 집을 보내준 모습이고요. 캐드가 그래도 릴리아가 턴 쓰는 사이에 카운터 정글을 2캠프를 다 해냈거든요. 이거는 좀 손해본 와중에 재미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 밀리고 있는 분위기가 나더라도 나중을 좀 대비하자라는 네, 다시 한번 하나생명 마인드. 그렇죠. 이러면 미드라인 밀면서 모글리는 마카정을 갈 생각으로 보이고요. 바텀인 레오나 이게 아래쪽에서 앞으로 템 들어가면 차이가 삼이라. 조금 나긴 하거든요. 알리 따라가면서 저 쭉 알리버 잡았어요. 잡았어요. 전이 잘 받아줬고 역으로. 근데 여기서 버서커가 버서커가 이게 롱소드가 2개라서 이거 데미지가 더블킬 자원이 다릅니다. 이거 왔어요. 모글리 왔어요. 이거 테러 막아줘야죠. 예, 이거- 먹으면서 시야 봐야죠 모글리. 레오나 전멸 없거든요. 없고요. 대굴대굴 샷 이러면은 들어가서 이거 카이사 킬 주려고 하겠죠. 이게 검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죽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근데 이거 살짝 묶어주면 자 깔끔하게 누가내든 쥐처럼 사냥을 해냈습니다 팀원. 야 진짜 T1의 이 초반 설계가 굉장히 이거는 네 무섭고요. 이거는 그쵸. 캐드 입장에서는 선 넘었지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아래쪽에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위쪽 바위기를 뺏긴다. 그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는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모글리의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에 캐드의 레벨링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시작은 알리스타 따라가면서 끊는 것까지 좋았습니다만 그 사이에 버서커가 계속 톡톡톡 계속 두드려 놨고 자, 잡고 그렇죠. 들어오는 상대의 딜러를 쳐주다 보니까 딜러가 좀 남았었죠. 그래서 조금 강했었던 버서커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웨이브가 자꾸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게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레벨 차이로 결국에 이어지거든요, 바텀이. 그렇죠. 원딜 골드 차이 1000원 정도 나는 것 같은데라고 하시는데 확인하면 됩니다. 예, 바로 제 말 끝나기도 전에 바로 해주는. 네.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우리 옵저버들이 듣고 있어요. 네. 살아 있습니다. 피지컬. 미드의 무빙 일단 접근하기 맞았고요. 미르가 정화가 없긴 하거든요. 네. 700골드 좀 넘게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캐드가 지금 좀 발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맞아요. 유일하게 팀에서 힘이 있는 게 우디르다 보니까 우디르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하나생명의 미래가 걸려 있고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갱킹을 통해서 킬을 만들어봤자 바텀 쪽에서 미는 구도는 바뀌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캐드 캐드가 공격이 위로 집중할 없거든요. 수밖에 없는 바텀 합류. 상황이고요. 알리스타 왔어요? 아, 이거 또 다시 전멸이 실쿨이긴 한데 이게 헤드메스의 힘으로 어떻게 좀 버티나요? 시간은 T1. 버텼지만 자, 그래도 결과는 다시 전령으로 T1이 이어나갑니다. 결국에 이번 판도 T1 바텀이 네. 게임을 좀 지배하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첫 게임에서 미드 탑 이거 요즘 롤 상체 싸움이라더니 완전 상체 싸움만 하다 끝났네. 자, 그러나 바텀에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T1. 그렇습니다. 이런 전령태마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바텀이 주도권을 잡고 있냐 없냐인데 그걸 통해서 팀원이 먼저 올라간 것도 치명적이었고 특히나 에스퍼 혼자 올라갔으면 이런 데스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버서커가 이번에 또 투자를 했던 게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날카롭네요, 오늘 T1이요. 연결되는 건 역시 탑 쪽으로도 시야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T1이다 보니까 볼리베어도 좀 편하게 라인전을 진행할 수 있고요. 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멸이 바텀 솔로플 과정에서 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알리스타가 적군아이를 피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네.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하나생명. 자, 한화생명 e스포츠 본인들의 승리 공식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언제나 당신만을 생각하는, 언제나 당신을 위해 뭘 할지 생각하는 한화생명이지만 오늘은 리스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리스를 어떻게 키울까? 그쵸. 언제나 리스만을 생각해야 되고. 사이드 스플릿 푸셔라고 해가지고 아군의 지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군에게 좀 힘을 줘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모글리 선수가 오늘 컨셉을 진짜 잘 잡은 게 뭐냐면은 정글 몹을 정말 많이 포기게 하면서 라이너한테 힘을 진짜 많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라이너가 힘들어지기 전에 도움의 손길을 받거든요. 그게 계속 좋게 이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T1이요. 그러니까 모글리가 미드 탑 쪽으로 턴을 쓰면 그만큼 정글 랩차가 벌어지는데 그 부분을 또 버서커와 에스퍼가 채워주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서로 간의 시너지가 정말 좋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아, 여러 가지로 초반 흐름이 계속해서 안 좋은 하나생명인데 이번 판도 사실 그래도 후반 가면 피오라의 뭔가 그런 슈퍼 플레이를 기대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전 경기보다 조금 더 좋은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좀 틈을 만들어서 우겨 들어오는 돌진 조합 형태라면은 지금은 빅토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눕는 형식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은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T1이 첫 드래곤을 화연님을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깔끔하죠. 더군다나 방금 좀 강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피오라가 라인을 밀고 집을 가는 과정에서 볼리베어한테 집이 끊기면서 지금 탑에서 손해가 좀 누적이 됐거든요. 네. 이거 리스 선수 입장에서도 좀 치명적입니다. 그렇죠. 대놓고 탱템을 또 갖췄을 때 뚫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거 아래쪽 3대3 싸운데 이거 카이사는 언제든지 합류할 수 있고요. 이거 일단 근데 모글리는 노비랑 얘기 좀 다른데요? 잡혔어요. 그리고 미르 오고 일단 이거 지금 아래쪽에서 하나 마스터 생명이 진입. 누가 나쁘지가 않아요. 3이랑 공 돌리면서 일단 에스퍼 버텼고요. 자, 걸어온 미르와 이거 네. 로스 다이브 마스크인데 로스 다이브 뛰어가면서 뛰어들죠, 러치! 캐드가 한 번 버텼습니다만 일단 이걸로 부족해요. 팀원 뒤에, 다이브를 어떻게 뒤에. 할지 봐야겠죠? 피오라 뒤에 합류, 리스. 피오라 합류. 뒤에 리스. 일단 미를 피오라가- 잡혔고요. 미르는 잡고 리스. 따라가면서, 따라가면서. 올것 같은데요. 어디 카이사가 너무 세가지고 오서커가 지금 예. 이게 추격자를 계속 툭툭 치는 게 장난 아니게 아파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타이밍에 나오는 원딜의 딜이 아니거든요. 네. 와, 그래서 하나생명 이거 진짜 조금만 더 스킬 연계가 잘못되고 T1이 발이 풀릴 수가 있었잖아요. 한 명도 못 죽고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맞추고. 레오나가 모글리 선수를 잘 노렸던 게 바우트 선수의 센스 있는 플레이가 굉장히 빛을 보여줬고요. 여기서 서로 빠지는 과정 속에서 볼리베어 궁극기 소용 사용.
궁극기 써주면서 타워 무력화시키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스 합류하면서 야, 또 마스크가 거기서 살아가고 들어가서 쫓아가는데 와 약점 찌르고 싶은데 네, 본인이 한 대 맞는 게 약점에 맞는 것 같았어요. 약점도 좀 꼬리 쪽으로 주지 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큐로 한번 확 붙고 싶다. 맞습니다. 계속 들어온 와중에 다시 한번 바텀 쪽에 힘을 줘서 타워는 뚫었네요. T1. 와 근데 이게 버서커가 지금 너무 잘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이사가 고평가를 받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컸을 때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사이드 쪽으로 암살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스턴 먹여놓고 궁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왠지 돌풍이라는 아이템이랑 버서커랑 또 잘 어울려요. 예, 네. 그렇죠. 공중에서 한번 꺾는 모습을 또 보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로켓 조이였나요? 네. 예. 뭔가 좀 신나게 막 무빙하고 막 날아다니고 이런 활동성이 버서커와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카이사의 약점이라고 또 한다면 상대 원거리 딜러의 그런 사거리에 취약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판 상대 원딜은 3이라고요. 딜을 넣을 수 있는 서로 간의 사거리 구도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서 버서커의 프리딜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e스포츠 오, 입장에서는 전멸 뺐죠? 버서커를 한번 모으냐 못 모으냐가 중요하겠고요. 레오나 노플 외칠 거고요. 이러면은 접근하에 본대 쪽에 위에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합류. 알리스타 오고 있고요. 알리스타 지금 조입니다. 전멸 있거든요. 볼베가 오고 있어서 알리스타. 피오라 텔이 없어요. 하나생명. 오 올라오는데 모글리. 살짝 망설이는 사이에 한미로 네, 대장가? 많이 맞았고 버서커 궁 있어요. 아 캐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야, 진짜 로치가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치명적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초반 흐름을 좀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T1인데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로치가 뭐 저기 싸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한 건 없지만 올라간다라는 표시 때문에 하나생명 입장에서도 싸우면 망한다 이런 콜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팀적인 호흡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자 모글리를 순간적으로 노려주면서 하나생명 e스포츠가 만회에 성공합니다. 야, 천이바우트 탑이 밀리는 과정에서 빠진 척 했다가 상대가 카정하는 거 제대로 노려줬고요. 이런 흐름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하나생명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상대방이 아이템이 조금 더 수월하게 뽑히는 상황이면은 뭐 초시계가 있긴 하지만 조작까지 나오면서 더 과감한 상황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흐름을 끊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노우볼을 아주 잘 막은 거죠. 자 캐드가 이렇게 되면 전령을 드디어 한번 가져갈 수 있는 각이 네. 나왔고 그렇죠. 근데 맛 이게 좀 보자. 근데 이게 또 합류 속도가 이게 지금 어? T1 쪽이 좀 더 빨라서 먹다가 네. 상 쫓겨나요. 빨라요. 이거 와, 못 있어요. 먹겠는데요? 이게 심지어 못 볼리베어도 먹어요. 오고 있고요. 이거 카이사 궁극기 있거든요. 턴 펀치 그러면서 날라와서 뭐 하나요? 이걸로 맞았으면 한번 붙어볼만 했고 아 결국 또 못 가져갑니까? 어렵죠. 네, 맞습니다. 전령. 캐드 10만 잡기 끌리고 결국 다시 T1이 가져갑니다. 전령. 이게 굉장히 힘든 게 로치가 지금 계속해서 바텀 밀어놓고 합류하는 움직임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하나생명이거든요. 맞아요. 저런 플레이가 진짜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볼리베어가 CS를 뭐 10개, 20개 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결국 내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방이 귀찮으면은 결국 우리가 이득을 본다 이런 개념이 성립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팀적으로 진짜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능적으로요. 강조해 주셨지만 피오라랑 결국에 같이 크게 되면 사이드에서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자신의 턴을 투자하더라도 상체 쪽에 힘을 실어주고 나머지 4명과 함께 게임을 좀 속도를 올리겠다라는 똑똑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알리스타와 지금 레오나가 아이템 차이가 조금 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뭐 아이템의 개수도 차이가 물론 나겠지만 신발 쪽에서 알리스타는 기동력을 신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하나생명이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예. 슬쩍 스틸감. 네. 전령도 그렇고 용도 그렇고 한 입은 못 먹었지만 네. 계속 주변에서 맴돌면서 저거 참 나도 저거 잘 먹는데 저게 나도, 가장의 무게인가요? 네, 예. 참 좋아하는데 예. 어떻게든 뭔가 더 해주고 싶어서. 참 어렵습니다. 우디를 한 챔피언이 결국엔 빠른 레벨링과 오브젝트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정글러인데 그렇죠. 여러 라인 사고와 본인의 이런 실수들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흐름이 불편해졌거든요.
우디르는 이렇게 되면 갈수록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요. 차라리 지금 화공탱 있을 때 탑에서 이럴 때 좀 항상- 플레이 메이킹 해주는 게 중요한데 네, 준비를 기회가 봅니다. 오나요? 네, 미드죠? 미드 쪽에서 딜교환 잘해놨기 때문에 싸울 거라면 지금 싸우는 게 맞아요. 지금 하나생명. 각 괜찮거든요. 예. 아니 이게 볼리베어가 또 집 먼저 가서 얼건 사들고 순간이동각 보니까 물음표 핑 찍히면서 안 싸우는 상황이 그렇죠. 나오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디르 때문에라도 좀 뭔가 싸우고 싶은데 네. 피오라 때문에 지금 싸우면 안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겹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마스크 선수가 딜교환을 조금 잘해놔서 미드 타워를 살짝 건드려보는 상황이 나오는 것 같고, 이럴 때 하나생명이 꼭 해줘야 될 것은 와드의 위치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체적인 상황에서 미니맵을 보니까 와드가 굉장히 수비적인 위치에 다 깔려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이걸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밀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런 와딩과 맵 장악을 보여주고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자 고수진 해설의 이야기였고요. 그렇죠. 결국에 와드가 중간 이상 설치가 좀 되어 있어야지만 피오라가 내가 더 라인을 밀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판단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야 장악권이 굉장히 또 중요한 상황이고요. 볼리베어라서 또 다이브 될까봐. 이게 알리 볼리베어면 사실 막 먹으면 다이브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 또 전령까지 있기 때문에 네. 미드 1차는 스노우볼의 깔끔하게. 근간이 되는 타워고요. 이렇게 되면 시야가 계속해서 안쪽으로 갇히게 되고 말씀하신 공격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나가다가 그 운영을 하러 나가다가 그냥 촉촉 끊기는 그림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더군다나 용은 바다 영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생명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요. 흐름이.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생명이 지금 상황에서 잘 해주고 있는 게 뭐냐고 한다면은 상대방의 공격이 들어오는 걸 다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걸 못 먹고 막 턴을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기초 체력인 CS는 잘 먹어주고 있어요. 주도권을 지금 얼마나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는 게 느껴지냐면 하나생명 e스포츠는 타워 하나도 못 가져갔는데 T1은 탑 미드 바텀에서 다 가져가요. 네. 그렇죠. 본인들이 원하면 우리가 정하면 그냥 가져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확실하게 템포를 올리고 있는 T1입니다. 왜냐면 또 이게 피오라, 리스의 피오라가 성장하면 또 장난이 아닌 거를 네.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T1 입장에서도 지금 볼리베어가 한참 셀 때 싸움에서 정말 파괴력이 있을 때 이때 좀 많이 만들고 싶어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T1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드래곤 스택을 굉장히 빨리 채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3룡까지 무난하게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네 번째 드래곤 때 과연 하나생명이 싸우는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마스크가 계속해서 상대 챔피언 하나 둘씩 체력을 깎아놓긴 하는데 거기서 끝나요. 네. 그렇죠. 깎아놓고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싸워야 되는데 마스크가 성장을 잘 하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부족한 상황이고, 이게 심지어 바다용을 상대한테 내주게 되면 마스크의 저런 포킹 스킬도 의미 없어지거든요. 네. 점점 불편해집니다. 이번 3용 때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버서커 움직임이 지금 한 턴을 꼰 게 뭐냐면은 우리가 위쪽 시야 장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아래쪽 가서 암살할 거야, 이런 식의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가 지금 사이드 쪽에서 계속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카이사 날아올까 봐요. 이 모든 플레이 하나하나가 T1이 다 의미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크네요. 오! 자 다시 내려옵니다. 이거 한번 자 버서커를 노려보는데요. 합류. 근데 이게 전멸도 있고 궁도 있고. 되거든요. 자 먼저 보여있긴 했는데 자 로치. 몰리나요 이게? 네, 턴이 터졌어요. 전이가 없고 리스가 일단 하나 끊고 카이사 끊고 옵니다만은 리스 등장. 적군아이가 잘 들어가긴 했지만 봐야죠. 리스가 근데 과연 리스가 와, 버틸 볼대. 수가 없어요. 집중 1.4. 리스 이거 되려 캐리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가는 게 힘들어졌고. 더블킬. 그리고 모글리가 더 추격하는데요. 오. 자 일단 교환에서 2대3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T1이 다시 한번 득점을 하는 계기가 됐고, 버서커에게 많은 투자를 했어요. 끊긴 끊었지만 딜로스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명 더 잃으면서 이번 드래곤도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저는 이 이니시가 과감하다기보다 좀 무모한 식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상대방이 정화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천이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것도 예. 너무 컸죠. 그래서 구도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아예 몰살당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아래서 리스가 제압골을 먹고 왔다라는 것은 조금 희망적인 소식이긴 해요. 네. 그렇죠. 참 지금 타이밍 한타가 사실 힘든 한타인데 하나생명이 최대한 잘 싸워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그렇다고 그러면 후반으로 갔을 때 한 타임이 T1이 떨어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상대의 주요 딜러인 피오라와 3이라를 마크할 수 있는 CC기가 너무나도 많은 게 T1 조합의 강점이고 참 여러모로 하나생명 입장에서 괴롭습니다. 3용도 네. 뺏겼고요. 자, 리플레이 보는 동안 3용을 이제 갖추는데 성공한 T1. 그러면은 아까 킬을 먹은 피오라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1대1 상황에서 볼리베어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상대 정글을 부르는 정도까지 푸시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쉽지 않은 숙제를 리스가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막 리스가 2코어 띄우고 상대 탑 라이너 압박하면서 막 타워 밀고 사이드 주도하고 막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로치 상대로 덤빌 수가 없습니다. 네, 1대1을 붙어도 당장은 볼리베어가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 보이죠. 제압골을 받아도 지금 저 정도인 거고 예. 앞서까지는 조금 상황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대피오라 전용 아이템으로 똘똘 뭉친 볼리베어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생명은 좀 끊어내든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참 이거 뭔가 한번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냥. 예. 이런 피오라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원래 자신감이 양쪽 어깨에 나 자신감. 그렇죠. 두 명이 와도 나 자신감인데 예. 볼리베어는 조금 로치 좀 볼리베어 무섭다. 네. 맹수는 좀 이거 그냥 치는데요. 과감한데? 이게 쳐도 그러니까 지금 부르나요? 지금 싸움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빅토르도 어느 정도 성장이 다 돼 있고 야 시간 이거, 안 주겠다라는 예. 거예요. 볼리베어 올라와 있고요. 이러면 눈치채야죠. 그리고 속도도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데 한 발 늦었어요. 최악입니다. 바로는 이 타이밍에 뺏기게 되면 사이드에 힘을 주기도 어려워지게 됐고요. 네. 어차피 T1이 운영이 너무 깔끔한데요. 상대 G타임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된 상태에서 치다가 예를 들어서 상대가 피오라와 신드라의 순간이동 활용해서 막으려고 하면 그냥 무난하게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서 그렇죠. 선택지가 훨씬 좋았고요. 바론까지 T1이 가져가면서 3용 오브젝트를 거의 100% 장악하면서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T1입니다. 맞습니다. 최근에는 진짜 경기 수준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를 취하면은 작은 거라도 하나를 내주면서 교환을 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T1은 정말 이기적이네요. 모든 것을 다 일방적인 이득으로만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승리도 오브젝트도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있는 T1이고요. 이번 판은 그래도 전판에 비해 이니시가 있는 편이라 뭔가 주도적으로 싸우고 싶어 할 것 같긴 한데요. 네. 문제는 상대 바텀 듀오가 카이사 알리라서 끊어내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저 아이템들. 네. 릴리아랑 빅토르도 벤시의 장막 갔고요. 이거 안 돼요. 못 이깁니다. 바로 버프를 또 두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랑 또 얘기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강조해 주셨지만 카이사가 언제든지 사이드로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덤볐다고 그냥 카이사 날라오면 그 자리에서 죽고요. 맞습니다. 이거 어, 카이사가 예. 들어가면은 잡겠는데 오히려 리스를? 3코어죠. 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바론 버프 들어온 김에 깔끔하게 2차 타워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T1이 공성을 할 때 저런 포지션이 진짜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미드를 민다고 해서 그게 100% 올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상대방도 수비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각을 틀어버리니까 미드와 바텀 동시에 푸시하는 구도가 또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원래 하나가 하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반대로 됐어요. 이게 그리고 타워 안에서 버티다가 잘못하면 볼리베어 궁 들어가면서 다이브도 되는 매치업이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4대1 나눠서 아래쪽에 힘 주자니 빅토르한테 미드 털리고 있고요. 바텀 쪽으로 덤벼들자니 상대가 그러니까 받아치기 그래도 너무 벤시 이런 식으로 벗겨졌을 때 미르 미르 잡으면서 자, 미르 마우스가 맞춰놨고 근데 이거 김고 자 빅토르 카메론 잡고 자자가 볼리베어 반격 네, 바운드 반대로 돌고 버스커 리스 살아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캐드컷 지옥 블라스 힘이 살짝 잡았어요. 한 박자가 살짝 늦었습니다만 끊긴 끊었고 바우트가 뒤쪽으로 빠지고 그걸 모글리가 쫓아갑니다. 바우트 위기의 바우트 마무리. 어떻게든 마스크가 난입 터트리면서 살아간 건 다행이겠네요. 네. 그런 와중에 진짜 하나생명도 진짜 잘 싸워주고 있기는 한데 성장 차이. 그렇죠. 3대2 교환이었고 뭔가 상대를 잡긴 잡았어요 이번 전투에서는. 근데 힘이 조금 부족해서 상대가 스킬 한 번 더 쓰고 가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에스퍼가 에스퍼. 정말 활용한
스퀴즈님이 굉장히 좋았고 맞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피오라가 저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칸 더 들어갔기 때문에 버서커에게 맞는 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버서커를 마무리할 수 있는 데미지가 조금 부족했어요. 그런 와중에 진짜 천이 마스크가 슈퍼플레이 통해서 상대를 잡아내기는 했는데요. 이 용이 문제예요. 4바다거든요. 바다 영혼 졌습니다. 4바다요. 네. 진짜 뭐 사실 LOL에서 선호하시는 게 좀 다른 취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베스트.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저는 사바다가 제일 좋아요. 네. 자, 고삐 풀린 야생마가 탑 정글에 살고 있고 상처 입은 호랑이가 미드에 침착한 사자가 바텀에 풀숲에 도사리고 있는데 이걸 통제할 사파리 조련사까지 등장했다. 이것이 T1이다라고 와. 시적인 표현으로 대단하시네요. 빗대 주셨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오늘의 T1은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좋은 수식어를 많이 붙여야 될 것 같고요. 네. 피오라가 이 코어가 떠서 적극적으로 뭔가 해볼 환경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참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뚫기에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고요. 특히나 이게 저 유지력을 높아주는 바다 드래곤의 영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로치 도발. 더 커서 와라. 예. 지금은 안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분하지만 뭐 딱히 할 말이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리스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 이상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계속 힘을 키우다가 바론이나 드래곤 쪽에서 한번 승부를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마스크 선수의 성장이 크게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네. 피오라와 사미라의 성장도 어느 정도 기반은 되어 있으니까 다음 장로 때 장로는 언제나 한 방이니까요. 네. 그 타이밍 노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T1이 네, 운영을 지금 너무 깔끔하게 해주고 있어서 맞습니다. 진짜 기회를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싸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어야 되고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T1이 맵 장악을 정말 깔끔하게 해주다 보니까 한 발 계속씩 느려요. 네. 그러니까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체급 차이가 났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게 하나생명인데 대려 T1이 지금 더 빠르단 말이죠. 그렇죠. 진짜 방금 보셨나요? 약점 툭 찔렀는데 다시 찾고요. 네. 뭐 서로 네. 비교하는데 이거 근데 오. 볼리베어가 이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너 스킬 빗나가면 나 이길 수 있니? 곰이 아니, 무빅이 이거- 저렇게 유연하다고요? 네. 어우, 힘도 센데 유연하기까지. 피 차는 거 보세요. 지성을 갖춘 곰은 저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강합니다. 맞았어요. 신드라 한미로 수면 자전거. 썼고. 잠 이상한 데서 들었고요. 이거 수면 씨앗을 못 잡아줬어요. 맞았어요. 마스터. 볼리베어 등장. 이거 T1 여기서 싹 쓰이면 끝낼 수도 있겠는데요. 리스도 리스까지 한 턴은 버티지만 살아갈 수는 없고 그 사이에 카이사가 트리플 킬을 기록합니다. 미드로 전진하는 T1 와 T1 잘하네요. 예. 강합니다. 완벽합니다. 경기력이요 정규 시즌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와 정말 벼르고 나왔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 정도로 막강한 힘을 선보이고 있는 T1입니다. 그렇죠. 뱀픽 패턴에 대한 준비도 정말 철저하게 해온 것으로 보이고 하나생명의 그런 선택 하나하나를 제대로 받아치면서 본인들의 강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골차를 갚아주나요? 다시 만골드 이상 차이를 벌리면서 GG! 챌린저스 황제 T1이 다시 한번 승리를 추가하면서 게임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정말 탑에서도 나왔었고 미드에서 나왔었지만 바텀 쪽에서 누가 먼저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합류 싸움 덕분에 로치 선수가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있었고요. 특히나 오늘의 또 수훈장은 몽글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모글리 선수가 라인을 시작부터 초반부터 잘 풀어주고 나니까 가뜩이나 센 라이너들이 완전 날개를 달고 싸웁니다. 그렇죠. 모글리의 탑 게임이 굉장히 게임적으로 편안한 구도를 만들어주고 있고 동시에 이 말씀하신 바텀 쪽에서 솔로킬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 분명히 의식해야 됩니다. T1을 막아설 준비를 분명히 하나생명도 여러 가지로 많이 해왔을 텐데 그 준비 뭘 해왔는지 보여주지도 못할 정도로 시작부터 상대의 계획을 꽈놓고 있는 T1이에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반반 성장된 구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는 것이 네. 이런 식으로 속도 차이 나고 성장 차이 벌어지면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거든요. 음. 예, 그런 상황을 T1이 진짜 잘 만드네요. 이제
자, 일단 주요 장면 먼저 보시죠. 야, 시작부터 이 솔로 킬이 진짜 의미하는 게 정말 크거든요. 맞습니다. 카이사 선픽을 보고 뽑은 픽이고 알리스타를 보고 뽑은 레오나고요. 여기서도 먼저 알리스타를 잡지만 반격에 와서 결국에는 둘 다 잡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여진이 터져 있는 알리스타다 보니까 정리하는 게 조금 늦었었고요. 그러고 보니까 바텀에도 진짜 많은 사고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번 판은 사실상 바텀 캐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경기였고 그러나 나중에 하나생명의 이 받아치는 그림들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에 벌어졌던 성장차를 좁히기에는 좀 많이 힘들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천이의 이 스킬이 버서커 엇갈리면서 한 턴 빠졌었고 이후에 볼리베어가 왔을 때 다이브 상황이었죠. 이 다이브 과정에서 마스크가 겨우 살아가면서 미르를 잡기까지 했는데요. 뒤늦게 등장한 리스의 이런 추격을 버서커의 강한 딜로 이때 로치가 억제했고요. 한번 끊었었더라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버서커를 노려봤지만 두 명 사이로 유유자적 도망갔고요. 시선 많이 끌렸었고요. 그런 동안에 볼리베어가 뒤쪽에서 왔기 때문에 싸먹히는 구도에서 본대는 좀 패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수가 재합류하려다가 리스를 길에서 마주쳤네요. 그렇죠. 그러나 이 리스에게 들어가는 이 CC 연계 버티기 굉장히 힘들었고 근데 진짜 이런 동안에도 교환을 어느 정도 잘 해내긴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잘 물었거든요. 이게 지금 글로벌 골드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의 네. 한타였는데도 불구하고 잘 싸우는 하나생명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미르의 저 순간적인 뒤돌기 있잖아요. 저게 또 많은 결과로 이어지는 무빙이었습니다. 요때 힘 차이가 조금 덜 났었더라면 그쵸. 진짜 녹이면서 예. 살았겠죠, 3이라가. 그리고 저 한타 이겼으면 4용 타이밍을 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쵸. 뭔가 반전의 시간이 나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 대굴대굴 시합 맞고 강미로운 자장가 어떻게 막으려다 원형 건부도 빠졌어요. 맞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버서커가 다시 한번 뒷포지션까지 날아와서 딜을 하는 게 정말 과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리스는 어쩔 수 없이 날아와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네요. 자, 버서커 선수 활짝 웃을만한 경기였습니다. 바텀 캐리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와, 딜량도 역시 이 정도 뽑아낸 거죠. 예. 이야. 사실 라인전에서 뿐만 아니라 한타에서도 좀 많이 때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치를 뽑아냈었고요. T1 오늘 약점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뭔가 빈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하나생명 e스포츠가 분명히 또 준비한 카드가 있을 거고 그동안 저희한테 기존에 보여줬던 카드 중에서는 한 장 남았습니다. 네. 코르키. 코르키. 렉사이. 렉사이 코르키. 렉사이. 부적. 그러면 뭐 징크스도 한번 꺼내볼까요? 패배하긴 했지만. 징크스 뭐 렉사이 코르키. 근데 그 뱀픽에서 지금 소외받고 있는 챔피언도 있고 네. 그리고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챔피언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블루 지정을 한번 선택 다시 하면서 우디르를 한번 다시 꺼내 들어봤는데 이게 막혔거든요. 네. 이러면 또 패턴을 말씀하신 대로 한번 바꿔봐야죠. 자, 새로운 패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바텀 쪽에서 라인전 구도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게끔 픽을 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자꾸 빠르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팀 게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원딜을 바꾸던지 서�트를 바꾸던지 네. 둘 중 하나를 좀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나생명 팬분들은 사면 넥사이 가자. 앞으로 사면 넥사이 가자. 이런 얘기를 외침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넥사이 승률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6승 0패. 영패. 승리의 부적. 자, 과연 그 승리의 부적 조합을 꺼내둘 수 있게 T1이 가만히 둘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생명 일어서는 뒷심의 하나생명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저희는 오늘의 3경기로 돌아옵니다.